한 조사에 의하면 갓난아기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오염물질이 집먼지라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집안에 있는 독소를 파헤쳐 유해물질로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여러분 혹시 인간 생존에 333 법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음식 없이 3주, 물 없이 3일, 공기 없이 3분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단 3분만 공기를 마시지 못해도 생명을 잃게 될 만큼 공기는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실내 공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내 공기 중요한가요? 실내 공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90%고요. 그리고 차량까지 하면 무려 95%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기의 질이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실내 공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실내 공기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내 공기라는 게 실내에서의 문제도 있고 외부 공기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오존 경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환기가 중요하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실내에서는 인간 생활에서 막 움직일 때 미세먼지도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나 아니면 이런 화학 물질로 인한 그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게 다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독소를 줄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독소는 무엇이고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현관. 집에 첫인상을 주는 곳으로 주부들이 인테리어를 신경 쓰는 곳이기도 한데 현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신발장. 신발장이 전면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 사실은 우리 집에서 독소가 가장 많은 곳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벽면하고 바닥이죠. 창문을 뺀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면적이 가장 넓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 이렇게 바닥재, 목재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구라든지 이런 목재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재가 그냥 목재인 경우보다는 요새는 MDF라든지 파티클보드 같이 이렇게 좀 저가의 목재 제품이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네. 유해성을 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파티클 보드 같은 거는 그 합판보다도 조금 MDF보다도 조금 낮은 제품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톱밥을 왜 이렇게 나무를 갈면 톱밥이 예, 나오죠. 네, 예. 그 톱밥을 갖다가 접착제, 화학 접착제로 꽉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시킨 네, 거네요. 그렇죠. 압축시킨 후에 네. 나무 무늬가 있는 그런 그 무늬목을 위에다가 또 접착제로 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화학 접착제의 유해성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네요.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재 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목재가 좀 방부 처리를 위해서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우리 뭐 시체 썩거나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니면 박제할 때 쓰는 거 그런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방부제에다가 담궜다가 오고 그리고 목재 가구가 또 뒤틀리는 게 싫기 때문에 뒤틀림을 방지하는 화학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재 가구는 좀 안전하지 않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은 원목인데 뒤는 다 MDF라든지 퀵클보드 씁니다. 왜냐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또 어떤 게 위험할까요? 네, 그래서 목재 가구에서 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비소라는 거예요. 비서요? 네, 비소는 다 아시죠? 극약이잖아요. 사극에서 독살할 때 쓰는 그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비소라는 거는 한 번에 죽기보다는요 서서히 죽는 독극물이에요. 네. 근데 그게
목재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 비소를 2004년부터 미국에서는 2세에서 15세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유해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소를 사용한 목재, 방부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와,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위한 그런 가구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주부들이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현관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현관도 굉장한 유해 물질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현관이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관에 우리가 나가고 들어갈 때 옷 매무새 보려고 큰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울이 문제입니다. 거울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거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을 붙이기 위해서 뒤에다 강력 접착제를 쓴다는 게 문제죠. 네, 접착제에 있는 그 프로말데하이드 같은 그리고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그런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적인 요소가 네. 나쁘기 때문에 접착제 사용이 정말 없는 것, 가능하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죠. 거울만 봤지 거울 뒷면에 뭐가 있는지는 그렇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쉴 곳이 되어야 할 편안한 공간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참 많이 알아봤는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접착제 이렇게 나쁘지만 우리가 뭐 안 붙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여야 되는데 네, 어떡해요? 붙여야 됩니다. 네, 붙여 보시죠. 그래서 천연 접착제 쓰시면 되는데요. 네. 천연 접착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악효, 그다음에 해초 분말, 그리고 식물성 유지 이런 것들도 천연 접착제가 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100% 자연 소재 중에 하나가 지렁이에요. 그래서 갯지렁이를 이용한 천연 접착제는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아니, 지렁이 해초가 접착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지렁이 먹나요? 네, 먹을 수도 있겠죠.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흡입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